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렀고 유골함을 제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로 맡은 고객집 문을 열었을 때 죽었던 제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무덤 앞에서 울었던 저는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이 남자가 진짜 제 남편이 맞긴 한 걸까요? 하지만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올해 38이죠. 가정부 일을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하루에 3군데 집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일이죠. 힘들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8살 딸아이 지민이를 키워야 하는데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빗길에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다고 경찰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지민이 학교 가방 챙겨주고 아침 먹이고 친정엄마 집에 맡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집으로 출근합니다. 강남 쪽 아파트인데요. 거기서 3시간 일하고 두 번째 집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민이 밥은 먹여야 하니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 고객이 새로 바뀐 날이었거든요. 이전 고객분이 이사를 가셔서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로 배정받았죠. 고객 이름은 강민수 씨였습니다. 전화로는 한 번도 통화 안 했고요. 관리소에서 열쇠만 받아뒀습니다. 오후 2시에 방문하기로 했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두 번째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요.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햇볕은 따뜻하더군요. 김밥 먹으면서 지민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아빠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사고 났을 때 겨우 3살이었으니까요. 가끔 사진 보여주면 우리 아빠라고는 하는데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늘 날아간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근데 전 다릅니다. 남편 얼굴을 매일 봅니다. 자기 전에 사진첩을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보죠.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얼굴이 선명합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던 모습, 제 이름 부를 때 목소리 톤, 손 잡았을 때 느껴지던 따뜻함까지요. 매주 일요일엔 성묘를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국화꽃 사들고 가서 무덤 앞에 앉아 있죠. 1시간씩요. 지민이 이야기도 하고 제 하루 이야기도 합니다. 당신 무덤 앞에서 5년을 살았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새 고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15층 1502호였죠. 깨끗한 아파트 단지더군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좀 떨렸습니다. 첫 고객은 항상 긴장되거든요. 어떤 분일지, 집은 얼마나 더러울지, 까다로운 분은 아닐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숨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죠.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발소리가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랄까 걷는 리듬, 발 닿는 간격. 그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죠. 어서 오세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5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죠. 제 남편 민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5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제 앞에 살아서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하얀 수에 입히고 차가워진 얼굴에 마지막 입 맞춤했던 사람이에요. 화장장에서 유골함으로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헤어스타일, 눈썹 모양, 입술선, 목소리까지.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딱 하나 달라진 게 있긴 했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늙어 보였죠. 눈가에 주름이 좀 더 생겼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유령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늙어 있었어요. 살아서 5년을 보낸 사람처럼요. 손님, 민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가방이 옆으로 쏟아졌고요. 청소도구들이 복도에 굴러다녔습니다. 이럴 수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로 변하더군요. 수진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아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전 매일 밤 그 얼굴을 봤어요. 당신 무덤에 매주 국화꽃 갖다 놨는데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진아, 이럴 줄 몰랐어. 민우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알고 있다는 걸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지민이가 아빠 없이 자라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알게 될 진실은 상상도 못할 것이었으니까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저는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우도 움직이지 않았죠. 문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분? 5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만큼이나요? 어떻게? 복도에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 볼 수 있어. 민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저는 그냥 끌려 들어갔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고요. 저항할 생각도 안 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습니다. 거실 소파, TV, 식탁, 주방. 평범한 1인 가구 같았죠. 사진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요. 개인적인 물건도 별로 안 보였습니다. 민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저는 로봇처럼 앉았습니다. 민우는 제 맞은편에 앉았죠. 한참을 서로 쳐다만 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악몽이라면 당장 깨고 싶었고요. 진짜, 당신이에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살아있었어요? 그래. 5년 동안? 그래.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뭐랄까, 억울함, 배신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요? 수진아, 왜 살아있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민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합니까?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당신 무덤 앞에서 매주 울었어요. 지민이한테 아빠 하늘나라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당신은 여기서 멀쩡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내 말 좀. 뭔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요? 민우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지금은 화를 내야 하는데.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어깨가 떨리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둘 다 울었습니다. 진정이 좀 됐을 때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지로 눈물 닦으면서요.
처음부터 말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해요? 민우가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요. 당신이 커피 쏟아서 제 옷에 묻혔죠. 맞아. 그때 내가 엄청 화냈었어. 당연하죠. 새로 산 블라우스였는데 세탁비 준다고 했더니 차라리 밥 사라고 했지. 그랬나요?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죠. 민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이었고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야근 많이 하고 주말에도 가끔 출근했죠. 근데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저도 그때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지민이 낳고 나서 그만뒀지만요. 우리 결혼식 날 기억나요? 민우가 또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비 왔었잖아. 날씨가 안 좋아서 하객들 많이 안 왔었어. 근데 당신이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진심이었어. 그때도 지금도. 민우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추억팔이 하듯이요. 지민이 태어난 날도 기억해요? 그만해요. 나 그날 울었잖아. 처음으로. 그만하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민이 태어난 날 민우는 울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기 울음소리 들었을 때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기뻐서라고 했죠.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사고 전날 밤 기억나요?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근데 민우는 계속 말했죠. 통화했었잖아.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기억합니다. 물론 기억하죠. 조심해서 오래요. 비 온다고 했어요. 맞아. 조심하래서 조심한다고 했지. 내일 일찍 들어올게. 지민이랑 놀아줄게. 그렇게 말했어. 민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경찰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지민이 유치원 보내고 설거지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한 말투였죠. 네, 그런데요. 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지면서 물이 튀었죠. 뭐라고요? 빗길에 트럭이랑 정면 충돌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그게 병원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았죠. 부엌 바닥에요. 깨진 그릇 조각 위에 손을 짚었는데 피가 났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제가 민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 사고요.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살아있잖아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죽은 척한 거예요? 민우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게. 다 말할게.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알아줘. 뭔데요? 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무슨 말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니요? 민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 다시 와줄 수 있어? 오늘은 정리가 안 돼서. 안 돼요. 지금 당장 말해요. 수진아, 제발. 민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줘. 내일 다 설명할게. 약속해. 저는 민우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내일 와봤는데 사라져 있으면 어쩌죠? 다시는 못 찾으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억지로 물어봐야 답 안 할 것 같았어요. 내일 꼭 여기 있어야 해요. 있을게. 도망가면 안 돼요. 안 가. 약속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민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본 남편이요. 당신, 진짜 살아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현실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왜 연락 안 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스쳐 지나갔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근데 제 일상은 방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요. 아니, 살아 있었던 겁니다. 5년 동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죠. 맨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민이가 갓 돌 지났을 때였죠. 사진 속 민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 얼굴이 오늘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지민이 데리러 갈 시간이었죠.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지민이 데리러 와.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저녁까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죽은 남편을 만났다고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는지 온도가 낮았죠. 아니면 제 몸이 차가웠던 걸까요? 3일장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좁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했죠. 고개 숙이고 절하고 위로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지민이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3살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 구경만 했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가끔 물어봤습니다. 자고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 일어나? 곧.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얼굴이었죠. 눈을 감고 있었고요. 입술색이 없었습니다. 분을 발라놔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수의를 입혀놨더군요. 흰색이었습니다. 깨어나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깨어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장난 그만 쳐요. 일어나요. 지민이가 기다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살아있는 사람 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우 얼굴 위로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우 얼굴을 본 게요. 화장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관을 불 속으로 밀어 넣었죠. 기계 문이 닫혔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게 당신 전부예요?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함이었습니다. 180cm, 75kg이었던 사람이요. 저를 안아주던 팔, 지민이를 들어올리던 힘, 따뜻했던 체온,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유골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작은 칸에 유골함을 넣었죠. 명패를 달았고요. 이민우.
1987년생 마이너스 2019년 사망. 사망. 그 글자를 보는데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죽었구나. 다시는 못 보는구나. 그날부터 매주 갔습니다. 일요일마다요. 국화꽃을 사들고 가서 앞에 놓았습니다. 1시간씩 앉아 있었죠. 오늘 지민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당신 옷장 정리했는데 아직도 당신 냄새가 나요. 보험금 나왔어요. 2천만 원. 지민이 통장에 넣어뒀어요. 보고 싶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첫 명절 제사 때가 기억납니다. 친정에서 지냈죠. 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안 와. 왜?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늘나라가 어디야? 어떻게 설명합니까? 3살짜리한테요. 멀리 있어. 돌아올 수 없는 곳이야. 그럼 우리가 가면 되잖아. 안 돼. 우리는 못 가. 왜? 아직 때가 안 됐어. 지민이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딸아이는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고 믿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도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시어머니가 3개월 뒤에 따라가셨죠. 아들 잃은 슬픔을 못 이기신 겁니다. 장례식을 또 치렀습니다. 2번이나요. 1년에 3번 장례식장을 간 거죠. 보험금은 지민이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습니다. 손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돈이었으니까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트 계산대였습니다. 시급 9,000원이었죠.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친정엄마가 지민이를 봐주셨습니다. 친정엄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2년쯤 지났을 때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보다 돈이 나았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민이 먹여 살려야죠.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첩을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봤죠. 왜 나를 두고 갔어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지민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울었습니다. 매일 밤요. 5년 동안요. 5년 동안 당신 무덤 앞에서 살았어요. 매주 국화꽃 갖다 놨고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왜 살아있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 합니다. 민우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왜 죽은 척 했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후 8시였죠. 지민이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을 고쳤고요. 지민이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요.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민우가 왜 그랬는지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모든 진실을요. 근데 그 진실을 듣고 싶은 건지, 듣기 싫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한참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어제 일이요.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우가 사는 주소를 메모해뒀더군요. 15층 1502호. 진짜였습니다. 지민이를 친정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죠. 오늘도 늦어? 네. 새 고깃집이 좀 까다로워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앞에 섰고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요. 용기를 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띵동.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발소리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왔구나. 네.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처럼 소파에 앉았고요. 민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부터 물어보고 싶어? 전부요. 그럼 처음부터 말할게. 5년 전 그날부터. 민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고는 진짜였어. 뭐라고요? 정말로 죽을 뻔했어.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거든. 민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 비가 엄청 왔었어.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지. 신호등 앞에서 서 있었어. 초록불로 바뀌길 기다리면서. 근데 갑자기 옆에서 트럭이 달려들더라고.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할 시간도 없었어. 그냥 쾅 하는 소리랑 동시에 차가 뒤집혔어. 제가 숨을 죽였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어. 정신이 없었지. 귀에서 B-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얘졌어. 차 안이 온통 피였어. 제 피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거든.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고. 민우가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가슴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이게 그때 생긴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사고가요. 정신을 잃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누가 차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 구급대원이요? 아니, 다른 사람이었어. 민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자였어. 목소리가 차가웠지. 이민우 씨,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당신 이름을 알았어요? 나도 놀랐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민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남자가 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사 이름, 직책, 가족관계, 집 주소. 심지어 지민이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모르겠어. 근데 그 남자가 말했어. 선택하세요.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민우 손이 떨렸습니다. 차 안에서 피 흘리면서 누워있는데 그 남자가 조건을 제시하더라고. 무슨 조건이요? 죽은 걸로 하래. 네. 내가 오늘 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래. 그럼 살려주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요? 대체 왜 그런 걸 요구한 겁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래. 가족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 당신 가족이 위험합니다. 아내 이수진 씨, 딸 이지민 양. 두 사람 모두 위험해요라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위험한 겁니까? 당신과 지민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민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어. 핸드폰으로요. 당신이랑 지민이 사진이었어. 지민이 유치원 가는 사진이었어. 그날 아침 찍은 거더라고. 몇 시간 전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당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언제든 해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대체 왜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일하던 회사 알잖아. 중소기업 과장이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민우가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죠. 이거 봐. 서류를 건넸습니다. 국방부 지정 방산업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업체요? 응. 나는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했어. 국방기술 개발하는 부서였지.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말 안 했어. 보안 문제 때문에. 가족한테도 숨기라고 했거든. 민우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하던 기술이 있었어. 군사용 통신 시스템이었는데 꽤 중요한 거였어. 근데 외국 스파이들이 그걸 노렸던 거야.
몇십억을 주겠다고 제안했어. 당신한테요? 응. 3개월 전이었어. 처음엔 메일로 왔어. 50억 드리겠습니다. 기술 자료만 넘겨주세요라고. 거절했겠죠? 당연하지. 나라 팔아먹는 짓을 어떻게 해. 민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데 거절하고 나서 협박이 시작됐어. 협박이요? 당신이랑 지민이 사진이 왔어. 가족이 소중하시죠? 라는 메시지랑 같이.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미행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출근길, 퇴근길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지.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했어. 국정원에도 연락했어. 근데 증거가 없었어. 메일은 추적 불가능했고 미행은 확인이 안 됐어. 민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날 밤에.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트럭 운전사는 도망갔대. 경찰이 못 찾았어. 고의였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민우가 대답 안 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제안했지. 죽은 척 하라고요? 응. 이민우는 오늘 사망합니다. 대신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라고 했어. 거래를 한 거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죽으면 당신이랑 지민이가 위험해. 근데 살면 당신들이 더 위험해. 그 사람들이 계속 협박할 테니까. 그래서 죽기로 했어. 아니, 죽은 척 하기로 했지. 그게 당신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민우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뭐래요? 구체적으로요. 병원 대신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 비밀치료시설이었어. 거기서 6개월 치료받았지. 6개월이요? 중상이었거든. 갈비뼈 4개 부러지고 내장 파열되고 머리 다쳤어. 거의 죽을 뻔했어. 민우가 팔을 걷었습니다. 흉터투성이었어요. 완치되는데 6개월 걸렸어. 그동안 신분 세탁 작업도 했어. 이민우는 죽고 강민수가 태어난 거지. 법적으로는요? 사망 신고 들어갔어. 시신은 다른 걸로 대체했대. 무연고 시신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화장한 건 다른 사람이었어. 미안해. 유골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게 당신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5년 동안 뭐 했어요? 감시받았어. 당신이랑 지민이 근처 가지 말라고 했어. 접촉하면 위험하다고. 누가 그런 겁니까? 대체 그 남자들이 누군데요?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범죄 조직이야. 뭐라고요? 국제범죄 조직. 군사 기밀 빼돌려서 파는 애들이야. 엄청 큰 조직이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 위험한 사람들한테.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나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기술 안 넘기려고 한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당신들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범죄 조직, 국제범죄, 가족 위협, 죽은 척.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왜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못했어. 감시받고 있었다고. 지금은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 그 조직이 관심 꺼진 것 같아. 3년쯤 지나니까. 그럼 그때 연락하지 그랬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얼굴로 돌아가. 5년이나 지났는데. 당신 새 삶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민이도 아빠 없는 삶에 적응했을 거고. 적응 안 했어요. 수진아. 매주 당신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민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근데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혼자 결정했다는 게요. 상의했어야죠. 뭐?
저한테 물어봤어야죠. 죽은 척 할 거냐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위험했어. 당신이랑 지민이가. 그래도 제 남편인데요. 제 의견도 들었어야죠. 민우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했을 겁니다. 근데 혼자 짊어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 다요. 민우가 먼저 진정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더니 부엌으로 갔죠.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마셔.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더군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가리켰죠. 저쪽.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은 안쪽에 있었어요. 문을 닫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화장실 옆방이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재 같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남의 방을요. 아니, 남의 방이 아닙니다. 제 남편 방이에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맨 위 서류를 집어들었죠. 국방과학연구소 협력업체 지정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군사 기밀 취급 인가증 마이너스 이민우. 민우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5년 전 모습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서류가 있었어요. 전부 군사 관련이었습니다. 그 중에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기스 마이너스 최고 기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술 문서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전자공학, 통신 시스템, 암호화 기술. 근데 한 페이지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본 기술은 대한민국 국방부 핵심 자산입니다. 무단 유출 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뒤를 넘겼습니다. 메일 프린트본이 있었어요. 발신자 UNKNOWNENCRYPTD. 넷 수신자리. MINWOXXXX. 코. KR 제목 최종 제한. 이민우 씨. 50억 원을 입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자료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가족의 안전도 보장하겠습니다. 거절하시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 사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이 손잡고 유치원 가는 모습이었죠. 날짜를 보니 사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메일을 봤습니다. 발신자리. MINWOXXXX. 코. KR 수신자 UNKNOWNENCRYPTD. 넷 제목 아리 최종 제한.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협박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에 신고했습니다. 제 가족에게 손 떼면 가만 안 둘 것입니다. 민우가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억 원을 거절한 겁니다. 가족이 위협받는데도요. 다음 문서를 봤습니다. 국정원 문서였습니다. 보고서 마이너스 군사 기밀 유출 시도 사건. 피해자 이민우 국방과학연구소 협력연구원 가해 조직 국제산업 스파이 조직 추정 사건 경위 프로젝트 아이기스 기술 매수 시도 피해자 대응 거부 및 신고 현재 상황 피해자 신변 위협. 보호 조치 필요. 날짜는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긴급 보고 마이너스 이민우 씨 교통사고 사망 건. 사고 경위 빗길 트럭 충돌 의심사항 트럭 운전사 도주 CCTV 고장 판단 고의 사고 가능성 높음 조치 유가족 보호 사건 은폐 협조.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고의 사고였습니다. 확실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민우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문서를 더 뒤졌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있었습니다. 특별 보호 프로그램 마이너스 이민우 강민수. 신분 사망 처리 후 신원 세탁 이후 가족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 기간 무기한 조건 가족 접촉 금지 감시 하 생활.
국정원이 개입한 거였습니다. 민우를 죽은 걸로 만든 게 국정원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프로젝트 아이기스는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 기술이 적국에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민우는 국가를 지킨 겁니다. 50억 원을 거절하고 협박에 굴하지 않고 가족이 위협받는데도 기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죽은 척하는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그랬구나. 속삭였습니다. 영웅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죠. 뭐 하는 거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건 국정원 문서잖아요. 특별 보호 프로그램이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구나. 왜 안 말했어요? 국정원이 도와줬다는 걸요. 말하면 뭐해. 결과는 똑같잖아. 똑같지 않아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나라 지킨 사람이에요. 수진아, 50억 원 거절했잖아요. 가족 위협받는데도요. 기술 안 넘겼어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민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해야 할 일이요? 나는 연구원이야. 나라 지키는 기술 만드는 사람이지. 그걸 돈 때문에 팔 수는 없어. 50억 원이에요. 상관없어. 100억 원이어도 안 팔아. 민우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기술이 적국 손에 들어가면 우리 군인들이 죽어. 우리나라가 위험해져. 그걸 어떻게 팔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가족은요? 우리는 어떻고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랑 지민이 위험한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기술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기로 한 거야.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관심 끊을 테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지.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가족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 민우는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지킨 겁니다. 국가도 지키고 가족도 지켰어요. 근데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알아. 지민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알아. 저는 매주 당신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민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랑 지민이 보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지. 근데 가면 안 됐어. 위험하니까. 민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죠. 이것만 봤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지민이 돌잔치, 가족 나들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몰래 찍었어. 멀리서. 뭐라고요? 가끔 갔어. 지민이 유치원 앞이랑 친정 근처에. 멀리서 지켜봤지. 접촉하면 안 된다며요? 접촉은 안 했어. 그냥 봤어. 멀리서. 민우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지민이가 친정엄마 손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작년 여름이야. 지민이 많이 컸더라. 키가 엄청 컸어. 이거는 올봄. 초등학교 입학식이지? 교복 입은 거 봤어. 민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엽더라. 우리 딸. 울컥했습니다. 당신도. 보고 싶었구나. 매일 봤어. 이 사진들. 하루도 안 빠지고. 민우가 사진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못 버텼어. 나라 지키려다 가족 잃은 남자였습니다. 가족 지키려고 죽은 척한 사람이었죠. 5년간 혼자서 견뎠습니다. 제가 무덤 앞에서 울 때 민우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봤던 겁니다. 그래도 너무해요. 응. 혼자 결정하지 말았어야 해요. 미안해.
저도 같이 버틸 수 있었는데.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당연하죠. 부부잖아요. 고마워. 한참을 서로 쳐다봤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한테요? 민우가 망설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근데, 안전한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 사람들이 날 지켜보는지. 국정원은요? 연락 끊긴 지 2년 됐어. 이제 알아서 살래. 그럼 법적으로는요? 당신 죽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문제야. 민우가 서류를 만졌습니다. 사망 신고 취소하려면 국정원 도움 필요해. 근데 연락하기가. 해봐요. 뭐? 연락해봐요. 국정원에. 가족 돌아가고 싶다고. 수진아, 당신은 충분히 희생했어요. 5년이면 됐어요. 저는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요. 우리한테. 민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지민이는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천천히 해요. 설명할게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당신은요? 나 용서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화는 났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둔 게요. 근데 이해도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용서할게요. 시간 걸리겠지만. 고마워. 대신 조건 있어요. 뭔데?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같이 상의해요. 약속할게. 그리고, 응. 매주 국화꽃값 돌려줘요. 5년치요. 민우가 픽 웃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되는데? 많이요. 계산해봐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둘 다요. 5년 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민우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거든요.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숨긴 게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요? 응. 이게 제일 말하기 힘든 거야.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다시 갔죠. 서랍을 뒤적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아와서 제게 건넸어요. 이거 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 서류였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 환자명 이민우 진단명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6개월 이내.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고 3개월 전에 받은 거야.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췌장암이요? 응. 사기였어. 말기지. 언제부터요? 증상은 6개월 전부터 있었어. 배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살 빠지고. 왜 말 안 했어요? 검사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지.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걸렸어. 정밀 검사 받으라고 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었다고요? 응. 그것도 사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어. 봉투에서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CT 사진이었습니다. 췌장 부분에 흰 덩어리가 보였죠. 의사가 뭐래요? 수술 불가래. 전이가 너무 많이 됐대. 항암 치료해봐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명할 수 있대. 그럼 죽는다는 거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생존율 5%래. 거의 기적 수준이라고 했어.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럼 당신,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죽을 거라는 걸요? 그래. 숨이 막혔습니다. 왜?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해. 같이 힘들기만 할 텐데. 당연히 같이 힘들어야죠. 부부인데. 소리쳤습니다. 혼자 죽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몰래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받을까 고민했어. 근데 돈이 문제였어. 돈이요? 항암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이야. 보험 안 되는 약도 있고.
근데 효과는 별로래. 6개월 연명하는 게 고작이지. 민우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이랑 지민이 살게 하고 싶었어.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 말이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험금이요? 응. 내가 사망하면 2천만 원 나오잖아. 그거라도 남기고 싶었어. 미친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2천만 원 받으려고 치료 포기한 거예요? 2천만 원이 적어. 당신이랑 지민이 1년은 살 수 있는 돈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야죠. 치료받고 살아야 한다고요. 살 수 없었어. 의사도 포기했어. 그래도 해봐야죠. 5%라도 가능성 있으면. 5%야. 95%는 죽는다는 거지. 민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어. 어차피 죽을 거면 보험금이라도 남기자고. 그래서 사고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야. 사고는 진짜 사고였어. 그 범죄 조직이 일으킨 거. 근데 살아났잖아요. 그때요. 응.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생각했어. 잘 됐다고. 잘 됐다고요? 어차피 6개월 안에 죽을 거였어. 근데 지금 죽으면 사고사로 처리되잖아. 보험금 나오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제안 받아들인 거예요? 죽은 척 하자는 거요? 맞아. 범죄 조직이랑 거래했다고요? 목숨 걸고요? 거래라기보다는 이용한 거지. 그 사람들은 나를 없애고 싶어 했고 나는 어차피 죽을 거였고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금은 제가 받았어요. 알아. 2천만 원요. 응. 그 돈으로 지민이 학원 보냈어요. 피아노랑 미술이요. 잘했네. 당신 목숨으로 산 돈이었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 피아노 칠 때마다 당신 생각해야 했던 거네요. 민우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아, 암 걸렸으면 말했어야죠. 같이 치료받았어야죠. 효과 없어. 그래도 해봤어야죠. 소리쳤습니다. 5%라도 가능성 있으면 붙잡았어야죠. 포기하지 말고. 95%는 실패야. 상관없어요. 당신이랑 1년이라도 더 있고 싶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이라도 좋으니까 옆에 있어야 했어요. 혼자 죽게 놔두지 말고. 민우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이 됐을 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요? 민우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국정원 의료시설 마이너스 실험 치료 프로그램. 그 남자가 날 병원 대신 여기로 데려갔어. 국정원 비밀 의료시설이었지. 거기서 신약 임상 치료를 받았어. 아직 승인 안 된 약이었는데 효과가 좋대. 그게 효과 있었어요? 응. 3개월 만에 종양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어. 의사들도 놀랐지. 민우가 웃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거의 사라졌어. CT 찍었는데 깨끗했어. 완치됐다고요? 완치까지는 아니야. 재발 위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아. 정기 검진 받고 있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의사가 그래.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대. 오래요? 얼마나요? 모르지. 근데 최소 10년은 문제 없대. 10년. 지민이가 20살 될 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 안 돌아왔어요? 살았으면요. 돌아갈 수 없었어. 왜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설명해? 사실 살아 있었어요라고. 그래도. 그리고 그 범죄 조직 문제도 있었어. 완전히 정리 안 됐거든. 2년 전에야 조직이 와해됐다는 소식 들었어.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3년이 지난 뒤였어. 어떻게 돌아가? 무슨 얼굴로?
당신은 새 삶 살고 있을 거고 지민이는 아빠 없는 삶에 적응했을 거고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혼란만 줄 것 같았어. 그래서 5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요? 응.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새 직장 구하고 조용히 살았어. 우리 근처에요? 응. 같은 구에 살았어. 멀리서 가끔 봤지. 저희를요? 응. 지민이 학교 앞이랑 당신 일하는 곳 근처랑.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 미안해. 연락 한번 할 수 있었잖아요. 무서웠어. 뭐가요? 거절당할까봐. 당신이 날 용서 안 할까봐.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게 만들었잖아.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 당신이랑 지민이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알아. 당신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민우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암 걸렸다는 것도 숨기고 죽을 준비를 혼자 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한 게요. 근데 이해도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요.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화나고 억울하고 서러워요. 그럼. 근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5년 해봤으니까 알아요.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해봐요. 같이요. 고마워. 고맙긴요. 앞으로 100배 갚아야 해요. 100배요? 5년 동안 못 받은 사랑이요. 지민이 목까지 합치면 200배네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200배. 평생 걸리겠는데. 그럼 평생 갚아요. 그래. 그럴게.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 만에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뛰어와서 안겼죠. 지민아, 엄마 왔어. 꼭 안아줬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할머니가 걱정했어. 미안. 일이 좀 많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아빠를 만나고 온 거였죠. 친정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밥 먹었어? 아니요. 먹고 올게요.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사위가 살아 돌아왔다고요? 지민이를 재우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는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저도 받아들이고 싶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민우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 신고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민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8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요?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한 말투였죠. 네, 그런데요. 국가정보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만날 수 있으실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국정원이요? 네. 이민우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이민우 씨께서 연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우가 전화했구나. 국정원에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 쪽 건물 주소였죠.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를 친정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어?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나중에 알려줄게.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왔어? 당신도 왔네요. 같이 들어가자. 민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같았습니다. 간판도 없고 회사명도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이었죠. 이민우 씨,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죠.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재훈입니다. 국정원 산업보안팀 소속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짜 국정원이었어요. 이민우 씨 케이스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5년 전부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관리했습니다. 김재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씨께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남편분을 죽은 걸로 만든 게 저희 결정이었습니다. 가족분들 동의 없이 진행한 점 죄송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진심이 느껴졌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우 씨와 가족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민우 씨를 노린 조직은 국제산업 스파이 네트워크입니다. 17개국의 지부를 둔 큰 조직이죠. 김재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수십 명이 한국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었죠. 이들이 이민우 씨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 아이기스 기술 때문이었죠. 일반적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재훈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유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분이 거절했다가 가족이 납치당했죠. 납치요? 네.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3일 만에 구출했지만 아이는 트라우마가 심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민우 씨 케이스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지우는 거죠. 죽은 걸로 만들어서요? 맞습니다. 이민우 씨가 사망하면 조직은 타겟을 잃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협할 이유가 없어지죠. 근데 당신들이 살렸잖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운이 좋으셨습니다. 운이요? 사고 현장에 마침 저희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 미행하던 중이었죠. 김재훈이 설명했습니다. 트럭이 고의로 들이받는 걸 목격했습니다. 바로 구출했죠. 병원 대신 저희 시설로 모셨고요. 그때 거래를 제안한 거군요. 네. 어차피 조직은 이민우 씨가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 기회에 완전히 신분을 지우자고 판단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이민우 씨도 동의하셨고요. 동의가 아니라 강요 아니었어요?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죽거나 죽은 척하거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인정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두 안전했습니다. 이수진 씨와 따님도 이민우 씨도요. 5년 동안 떨어져 살게 만들고서요. 죄송합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부른 겁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신분 복구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살릴 수도 있죠. 김재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망 신고 취소 절차입니다. 법원 허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3개월이요? 네.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뭘 검증한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분 복구했다가 다시 표적이 되면 위험하니까요. 조직은 이미 무너졌다며요? 핵심 멤버들은 체포됐습니다. 근데 잔당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신분 복구 진행하고요. 그동안은요?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감시 때문에요. 또 숨어 살라고요? 민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개월만 참으십시오. 그 뒤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드립니다. 김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도 저를 봤죠. 3개월이었습니다. 딱 3개월만 더 기다리면 돼요. 5년 기다렸는데 3개월쯤이야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3개월이면 금방이에요. 지민이도 그때까지 준비시키고요. 지민이한테 뭐라고 할 건데? 천천히 말할게요. 아빠가 돌아온다고. 민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김재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신분 복구 동의서입니다. 민우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민우 3글자를 적었습니다. 5년 만에 진짜 이름을 쓰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옆에 사인했습니다. 이수진. 2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부부였습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3개월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십시오. 공개적으로 만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3개월 더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아요. 5년 기다렸는데 3개월쯤이야. 미안해. 미안하긴요. 이제 그만 사과해요.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3개월 뒤에 봐요. 그때는 떳떳하게요. 응. 그때는 지민이도 같이. 그래요. 우리 가족 셋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타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민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3개월 후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먼저 지민이한테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뭔데? 아빠 얘긴데. 지민이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 날아간 아빠? 응. 근데 있잖아. 아빠가 사실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실은 뭐? 아빠가 곧 돌아올 수도 있어. 하늘나라에서요? 응. 비슷하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오는 거니까요. 언제요? 조금 있으면. 3개월쯤? 3개월이 얼마나 길어요? 여름방학 끝날 때쯤? 와, 진짜요? 지민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근데 지민아, 아빠가 오시면 많이 달라져 계실 거야. 왜요? 하늘나라 다녀오셔서. 좀 낯설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지민이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올 거예요? 응. 엄마가 약속할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부터 지민이는 매일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얼마나요? 곧이야. 민우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몰래요. 공원에서 만났죠. 사람 없는 구석에서요. 지민이가 매일 물어봐요. 아빠 언제 오냐고. 그래.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요. 민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실망 안 시켜요. 당신이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요. 무섭기도 해. 민우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지민이가 날 받아들일지. 5년 동안 없었는데. 받아들일 거예요. 아빠니까요. 근데 난 아빠 노릇한 적이 없잖아. 지민이 3살 때가 마지막이야.
그럼 이제부터 하면 돼요. 민우를 봤습니다. 완벽한 아빠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2개월째 되던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 상황 좋습니다. 문제 없으면 1달 뒤에 완료됩니다. 김재훈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요? 네. 조직 잔당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습니다. 신분 복구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민우 씨께 전해 주십시오. 곧 정상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한테 연락했습니다. 1달 남았대요. 진짜? 응. 다음 달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민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구나. 마지막 1달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새 집을 구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요. 하나는 지민이 방이고 하나는 부부방이었죠. 가구도 샀습니다. 민우랑 같이요. 이 소파 어때? 좋은데요. 색깔이 예뻐요. 지민이 책상은 이거로 할까? 지민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쇼핑하면서 웃었습니다. 신혼부부처럼요. 아니, 우리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지민이한테는 조금씩 준비시켰습니다. 지민아,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왜요? 아빠랑 같이 살려고. 와, 진짜요? 응. 그리고 지민이 방도 생겨. 제 방이요? 응. 예쁘게 꾸며줄게. 지민이가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오는 거 맞죠? 맞아. 약속했잖아. 근데 아빠 얼굴 기억 안 나요. 괜찮아.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낯설면 어떡해요? 제가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어.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아빠니까. 아빠가 저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실 거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재훈한테서 전화가 왔죠.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오늘부터 이민우 씨는 법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정말요? 네. 사망 신고 취소됐습니다. 주민등록도 복구됐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제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한테 연락했습니다. 됐대요. 이제 자유예요. 진짜? 응. 오늘부터 당신은 이민우예요. 민우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죠. 고마워.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오늘. 지민이 만나도 돼? 심호흡했습니다. 네. 오세요. 우리 딸 만나러요. 오후 3시였습니다. 지민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었죠.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우랑 같이요. 민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떨려. 저도요. 지민이가 날 알아볼까?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상관없어요. 소개해 줄 거니까. 뭐라고 소개할 건데? 아빠라고요. 당신 아빠라고.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민이를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친구랑 손잡고 걸어오고 있었죠. 저기요. 저 아이요. 민우한테 가리켜줬습니다. 민우가 지민이를 봤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컸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많이 컸죠. 우리 딸. 지민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봤죠. 멈췄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이 눈높이에 맞춰서요. 지민아. 네. 이분이. 아빠야. 지민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요? 응. 엄마가 말했던 아빠. 하늘나라 갔다 오신 거야.
지민이가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우도 지민이를 내려다봤죠. 두 사람이 처음 마주했습니다. 5년 만에요. 안녕. 지민아.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빠야. 지민이가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오래 못 봐서. 정말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증명해봐요. 뭐? 아빠라는 증명이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저도 놀랐죠. 지민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면 저 기억해야죠. 기억해. 뭘요? 전부. 태어났을 때부터. 민우가 웃었습니다. 지민이는 3.2kg으로 태어났어. 제왕절개였지. 2019년 4월 15일 오전 10시 23분. 처음 안았을 때 울었어. 너무 작고 예뻐서. 엄마가 옆에서 웃었어. 지민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돌잔치 때 한복 입었지. 분홍색이었어. 돌잡이에서 마이크 잡았고. 마이크요? 응. 가수 될 거래서 엄마랑 많이 웃었어. 기억 안 나요. 당연하지. 너 1살이었는걸. 근데 아빠는 기억해. 전부 다. 민우가 지민이한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5년 동안 못 봐서 미안해. 근데 하루도 안 잊어본 적 없어. 매일 생각했어. 지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진짜야. 저 기억했어요? 매일. 사진 보면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왜 안 왔어요? 보고 싶었는데. 지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왔어. 아빠가. 너랑 엄마 지켜야 했거든. 무엇으로부터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아빠가 영웅이에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아빠야. 너의 아빠. 지민이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진짜 아빠 맞아요? 맞아. 증명됐어요? 응. 그럼.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민우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민우가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꽉요. 지민아. 우리 딸. 둘 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빠와 딸의 포옹이었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지민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죠. 아빠, 이제 안 가요? 안 가. 절대 안 가. 약속해요? 약속해. 평생 옆에 있을게. 진짜요? 진짜야.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요. 민우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고요. 엄마도 와요. 지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가가서 안았습니다. 둘 다요. 민우가 한 팔로는 지민이를, 다른 팔로는 저를 안았습니다. 가족 포옹이었습니다. 5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었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가족이지.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새 집도 있어. 지민이 방도 있고. 와, 정말요? 응. 오늘부터 같이 살 거야. 좋아요. 지민이가 폴짝 뛰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죠. 아이들도 학부모들도요. 근데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했으니까요. 집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엄마, 아빠, 지민이 집이야. 와. 셋이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오른손에 제 왼손이요. 민우 왼손에 지민이 오른손이요. 제 오른손에 지민이 왼손이요. 연결됐습니다. 완벽하게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컸습니다. 근데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피자요. 그래, 피자 먹자. 엄마도 좋아요? 좋지. 피자 좋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가족이 다시 완성됐으니까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죠.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민우한테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사랑해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셋 다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5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